글로벌 전략가들입니다. 지난주, 이번 주는 매그니피센트 빅테크 기업들의 이제 실적들 그 전후로해서 그 분석과 우리나라의 종목들의 그 전망까지 좀 의미를 부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열 투자전략본부장께서 나오셨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먼저 메타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큰 주인공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주가 급등세가 거의 놀라울 정도로 나왔으니까요. 하루 만에 37조 원을 번 저커버그, 빌 게이츠를 제치고 세계 4위의 부호가 됐다. 이건 그들의 얘기고. 네. 자, 메타의 앞으로의 향방 어떻게 체크할 수 있을까요? 메타는 일단 돈 버는 거는 구글하고 비슷하게 광고가 많이 벌긴 하는데 원래 갖고 있는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가 많은 게 가장 중요해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방대한 그 데이터를 공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광고의 AI를 제대로 접목한 거 아니냐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AI의 광고로의 접목의 효과에 대한 기대 심리 또는 평가가 좋게 나오면서 주가가 많이 올랐죠. 거기다가 이번에는 처음으로 그 배당을 했거든요. 회사 처음으로. 배당금 자체는 아주 미미합니다. 배당을 했고, 그 다음에 자사주 매입도 했고, AI의 광고 연계도 효과적으로 발견했고, 그리고 자신감을 얻으니까 투자도 늘렸고, 투자도 우리한테 필요한 GPU라든지 구매를 더 강력히 시사했고, 이런 것들이 모든 것이 좋았어요. 그래서 호실적에 호호할 수밖에 없었고, 배당까지 해가지고 환호를 지를 수밖에 없는 그런 정도였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단연 하드캐리한 주역이었죠. AI의 광고를 접목한 부분이 굉장히 큰 성과를 보였고, 또 배당과 자사주 매입, 거기다 호실적까지 환호를 볼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다라는 분석이네요. 근데 매그니피센트 다음 타자에 대해서 굉장히 의견이 분분하네요. 네네. 그렇죠. 우리 매그니피센트 7 하면은 이제는 7개 있으니까 또 머리가 좋으신 분 말고 또 헷갈리시는 분은 한 4개 얘기하다 말거든요. 원래 사람이 집중하는 게 3, 4개로 끝나요. 그래서 원래 금은 동메달하고 그 4강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람이 7개를 외우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번에 제대로 실적이 잘 안 나온 주식들을 매그니7에서 빼고 M7이 아니고 새로운 말을 짓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여러 가지 그 호사가들이 얘기하는 것 중에서 하나가 F4라고 있습니다. Fabulous 4. 진짜 잘 나가는 주식은 4개밖에 없다. 이렇게. 물론 오늘은 어저께 많이 올랐기 때문에 반락이 있었던 것 같긴 합니다만은 좀 전에 얘기한 메타, 그다음에 아마존, 원래 우리나라의 축구로 따지면 손흥민 같은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4군데는 진짜 잘 나간다. 그래서 F4라고 일컬어지고 나머지 것들은 조금 좀 애매해졌다. 영어로 매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게 이제 구글, 애플, 테슬라는 많이 빠졌죠. 이렇게 좀 구분을 해가지고 이제 F4만 집중하자. 이런 분위기가 좀 형성되는 분위기를 봤을 때는 메타, 아마존, 원래 기존에 좋아했던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이렇게 4인방이 계속 시장을 전반적으로는 우상향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주력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네, 매3가 이제 별로 3라고 하는데 M7이 아니고 정말 별로인 3의 가운데에서는 좀 테슬라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매그니피센트 7에서 좀 4개로 좀 압축하는 가운데 네네. 아마존은 좀 꼭 들어가는 모양새인데요. 네네. 아마존도 실적이 참 좋게 나왔습니다. 예. 성적표의 의미 어떻게 가지십니까? 사실은 그 매그니피센트 7 또는 F4 중에서 대한민국 증시하고 다이렉트로 연결성이 좀 떨어지는 게 아마존이에요. 왜냐하면 아마존은 사실은 우리는 아마존 웹 서비스를 통해서 클라우드로 접속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회사의 주가는 실질적으로는 매출의 한 80%인 그 배송 관련되는 쪽이 전체 이익을 좌지우지했는데 이번에는 그 풀필먼트 배송에 관련돼서도 그동안 많이 효율화를 위해서 노력한 그 효과가 나타나가지고 마진이 전체적으로 올라왔어요. 물론 우리가 좋아하는 아마존 웹 서비스, 좋아한다는 그 주식적인 관점을 좋아하는 클라우드 서비스에서의 성장은 변함없이 지속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클라우드 관련 성장은 전 분기에도 그랬고 이번 분기도 했고 10% 초반대로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고 그래서 IT 기업들, 얘네들의 고객들이 계속적인 투자를 작년보다는 올해 좋아질 것이라는 어떤 자신감을 심어준 거에다가 그다음에 아마존 자체의 그 펀더멘털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배송의 효율화를 통해서 실적을 나왔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호실적에 반영을 했습니다만 다른 메타같이 무슨 자사주라든지 이런 거에 특별한 게 없었기 때문에 주가 상승률은 한 8%에 그쳤다? 말이 이상한데 그 정도로 됐다고 볼 수 있겠고요. 메타나 아마존이나 공통적인 게 뭔지 아세요? 사람들을 많이 잘랐어요. 그러니까
레이어 층층에서 관리자를 관리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았다고 볼 수 있는 건데 효율성을 증대시켰네요. 그렇죠. 이제 코로나 전후로 그 직전에 많은 그 프로젝트를 하면서 사람들을 오버하이어한 게 있거든요. 그거 사람들을 많이 잘랐어요. 그 효과가 비용 절감으로 나타났다는 거죠. 한국은 이런 플렉시빌리티가 없죠. 여기는 분명히 그런 플렉시빌리티를 리드를 해가지고 그 효과가 나타난 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F4에서는 효율성에 대한 칭찬이었다라고 하는 점도 공통점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구조조정으로 이제 비용 절감한 부분도 실적으로 잡혔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거의 실적이 뭐 나무랄 데가 없다라는 평가를 이제 받았습니다. 그 실적의 핵심은 어디서 될 수 있을까요? 다 아시는 거죠. 얘네들은 이제 클라우드 애주어라는데 발음이 정확하게 애주어인지 모르지만 AZURE 거기에 AI를 활용한 그 효과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애즈지오 그 클라우드 매출이 YOY 전년 대비 30%나 성장을 했는데요. 여기서 하에 한 20% 정도, 6%포인트가 AI 워크로드를 심어서 한 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뚜렷하게 숫자를 보여줬기 때문에 사람들이 환호까지는 아니더라도 역시 손흥민. 안 보이는 것 같지만 플레이그라운드를 이제 지켜주고 있는 손흥민,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거죠. 그러니까 3조 달러를 강제 다른 이유가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여기 역시 AI에 의해서 클라우드가 제대로 성공하고 있다는 거고 얘네들도 이제 코스트가 떨어지고 있죠. 얘네들은 소프트웨어니까 하드웨어 제품은 사실 엔비디아를 받아야 되는데 엔비디아가 공급해준 소프트웨어 패키지를 도입해가지고 AI를 추론하는 데 비용을 거의 반으로 줄여가지고 마진도 좋아진 거예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되면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지난 11월 달에 그 선보인 코파일럿, AI를 도와주는 그런 코파일럿을 사용하는 기업도 엄청 늘었기 때문에 승승장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유일하게 단점이나 아니면 악유가 되는 거는 밸류에이션이 아주 싸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그 매그니피센트 7의 그 밸류에이션은 보통 평균적으로 PER 한 30배 가까이 됩니다. 우리가 S&P 500가 20배 돼서 부담스럽다 그러는데 이 마이크로소프트는 한 30배 초중반 정도 돼요. 근데 리더답죠. 그 정도 되는데 새로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글쎄 이거 살까? 그러니까 매그니피센트에서의 마이크로소프트 말고 다른 걸 찾아보려는 그런 항상의 어떤 그런 욕구가 있다 보니까 엔비디아도 아마존도 메타도 이렇게 찾는 거 아니냐 보고요. 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 자체가 방향성을 완전히 바꾼다면 다른 주식들도 갈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애플이 오늘은 뭐 상승을 했습니다만 최근에 그 M7 기업 가운데 테슬라와 애플이 가장 저조한 주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특히 애플은 이제 중국에서의 이제 우려감을 표명시키고 있는데요. 애플의 향방을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까요? 애플은 아이폰이죠. 아이폰을 사시면 되거든요. 삼성전자는 반도체, S24 말고도 반도체가 중요하잖아요. 더 복잡한데 애플은 더 심플한 겁니다. 아이폰 15는 어디서 많이 사주냐는 겁니다. 앵커님도 그렇고 아이폰을 샀다면은 지금도 다시 살 것인지 S24로 할 것인지 중국 거 하고 싶은지 아니면 비전 프로로 해가지고 이번에 아이폰 사이클에서는 스킵하고 넘어갈 것인지 여러 가지 복잡한 게 있다 보면은 아이폰 15이 상반기에는 좀 소강 상태거든요. 일반적으로 소강 상태입니다. 아이폰 15 새로운 제품은 원래 가을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작년 12월에 많이 나와서 팔려야 되는데 중국이 안 팔렸던 건데 중국이 얘네 매출이 한 20% 차지하는데 중국이 한 10 몇 프로 빠졌거든요. 그러면 이게 1분기까지는 영향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아이폰 16 나온 건 내년 올해 9월이니까 아마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반영되는 거 좀 늦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일하게 사람들이 드라이브 하는 거는 뭐 비전 프로 하는데 제가 말씀드린 비전 프로는 그렇게 큰 센세이션이 이렇게 어렵다고 봅니다. 따라서 애플은 당분간은 어떤 개발적이라든지 해서 분명하게 어떤 그 구체적인 계획이죠. 구체적인 계획에 가서 비전 프로뿐만 아니고 AI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으면은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추세가 내려가기는 어렵습니다만은 거꾸로 모든 시장을 하드 캐리할 수 있는 진짜 F4에 들어갈 수 있는 F5 될 수 있는 거기에 끼어들기에는 조금 다소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뭐 애플 비전 프로 하지만 결국에는 아이폰이다라는 말씀이시네요. 네. 삼성전자를 보면은 참 이들 기업 간에 좀 답답한 모습인데요. 정말 다행히 불법 승계와 회계 부정 의혹에 대해서는 어제 이제 이재용 회장이 1심 무죄가 판결이 났습니다. 네. 반도체 살아나고 뭐 10만 전자 거뜬하다라고 하지만 주가는 너무 답답합니다. 뭐 실적들을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까요? 네네. 실적은 지난 4분기 실적이 실망했죠. 2조 8천. 이번에 1분기 실적이 보통 비수기예요. 비수기는 반도체 비수기거든요. 비수기이기 때문에 1분기 실적에 대해서는 기대하고 약간의 보수적인 게 섞여 있습니다. 전분기 2조 8천인데 이번 분기도 3조에서 5조까지
범위가 넓어요. 그만큼 아직도 실적에 대한 컨센서스 잡혀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주가 방향성을 잡기가 아주 쉽지 않습니다. 이걸 타개할 수 있는 거는 두 가지죠. 세 가지인데 원래는 두 가지. 첫 번째 건 뭐냐면 하이닉스한테 뒤진 HBM 메모리. 거기에 좀 혁신적인 아니면 실질적인 효과를 놔야 돼요. 근데 아마 1분기 지났다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두 번째, 파운드리에서 TSMC 쫓아가야 돼요. 그게 역시 시간이 걸린 거죠. 그럼 남은 게 뭐냐? 돈은 많습니다. 80조 있으니까 M&A를 하는 거예요. M&A를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한 지가 2년 됐고 예. 올 초에 CES에서도 한정희 부회장께서 그렇게 코멘트를 했는데 이번에 어저께 그런 것도 있으니까 그것이 박차가 가해진다면 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네. 그게 아니면은 역시 주가는 제한적이다. 움직임이 이렇게 보겠습니다. 기대해 볼 만한가요? 저 M&A 얘기 나온 지 뭐 2년 M&A는 됐는데. 제가 알 수 없죠. 예. 머릿속에 우리 회장님께서 무슨 생각을 갖고 있고 실무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지만 네. 그게 나온다면은 10% 효과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크게 나온다면. 아, 네. 적게 나오면은 한 5% 효과. 네. 자, 나온다면, 네, 그렇지만 그 전까지는 조금 지지부진할 가능성이 있다. 본부장님께서 얘기하는 포트폴리오, 모의 포트폴리오. 네. 마지막으로 잡아보겠습니다. 아니 물레방아 같아요. 이거 샀다가 저거 샀다가 장에 돈이 없으니까 기업 집에 가면은 딴 거 팔고 화장품 팔고 그 다음에 또 2차 전지 팔면은 또 반도체 샀다가 반도체 많이 올라가면 이거 팔고 장에 주체가 없는 것 같이 보이죠. 그게 대한민국인데 그래도 2,600 가까이 가지 않습니까? 장의 전체적인 코스피 레벨에서는 비싸지도 싸지도 않습니다. 그냥 딱 중간인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는 중립적인 관망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당연히 포트폴리오는 좀 더 밸런스 있게 어느 한쪽에 너무 지나치게 치우치는 거는 그다지 실익이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기업 밸류업 정책에 대한 것이 2월, 3월 달에 구체화되기 전까지는 기대 심리가 있는데 기대 심리가 있더라도 중요한 게 있어요. 저 PBR이 고 PBR로 올라가려면 ROE가 높아지는데 ROE가 높아지려면은 그렇죠? 자사주 매입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자사주 매입하고 소각하려면 돈이 있어야 돼요. 네. 여유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2년 현금 흐름, 캐시플로우 중에서 투자하고 남은 2년 현금 흐름이 대비했을 때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여유가 있는 주식인데 대부분 80% 이상 올라갔지만은 그래도 내려갔을 때 투자가들이 할 수 있는 종목은 아마도 지주사하고 자동차 중심이 되지 네. 않을까 해서 기업 밸류의 40%, 반도체 20, 30%, 화장품의 10%, 나머지 현금 이렇게 공고드리겠습니다. 예, 여기서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장열 본부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